채널 제주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내윤 국장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에 그 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채널 제주의 창간 기념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자들의 수다 세 번째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신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저는 말하기도 싫습니다. 돌아다니면 프라이드 치킨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어하실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독자분들이 옷에 50kg짜리 철갑을 두른다고 활동하신다고 하면 가름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사회 저변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가볍게 수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 명칭은 기자들의 수다 살롱드 토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갈지는 우리 문세현 기자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저는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도내 강큰 테마파크 대표 이야기인데요. 무려 축구장 9개 규모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건인데요. 좀 궁금하시죠? 축구장 9개면 되죠. 야, 이 얼마나 좁은 제주도 땅덩어리에. 그렇죠. 요즘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지구온난화 영향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도시가 뜨겁게 달궈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축구장 9개 규모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축구장 9개면 대략 한 2,000평 넘네요. 그렇죠. 아니죠. 2만 평이 넘어요. 2만 평. 네, 하나에 2만 평. 한 개에 2,200평?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취재를 시작하셨는지 그 점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비밀사항인데 이게 이제 제가 우연히 조카를 데리고 어떤 모 테마파크에 놀러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처음에 이상한 게 분명히 초지 같은데 주차차 차량들이 엄청 빼곡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초지였더라고요. 물론 그 테마파크는 그 해당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는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산속이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주변 일대를 경찰은 아닙니다만 탐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주차장이 있길래 거기를 찍어보니 거기는 역시 임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일단 취재는 시작됐는데 왜 아시잖아요. 취재를 시작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히려 더 큰 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9개인데 그게 전부 이제 엄청난 규모인데 네. 거기가 전부 숲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있는 숲? 네, 제가 이제 위성 사진을 대조해 봤는데 2011년에는 아주 진짜 산림이 울창한 숲이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나무는 아니고 잡목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한 2013년부터 뭔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상당히 많은 나무가 사라졌고 2019년에는 그곳에 나무가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핑크빛 꽃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산책길도 조성이 됩니다. 누가 봐도 어떤 농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수년 전부터 적정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산림을 훼손하면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은 안 가져왔죠? 네, 제가 사진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렸다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 초록색이었는데 거기가 덩그러니 훅 드러내졌다. 이렇게 저희 머리 풍성했다가 이 뚜껑 까지면 흙은 보이시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임야는 자기 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개발 행위를 하려면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산림에 있는 나무를 벌채를 하려고 하면 해당 지자체의 승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또 해당 지자체는 현장을 확인한 후 이곳이 정말 산림을 이렇게 훼손해서 되는지 좀 판단을 하고 승인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또 관련법에 따르면 이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후 뭐 새롭게 나무를 심는다 해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그 공사 진행되는 게 쫙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사진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일을 가봤어요. 갔더니 현장에는 이미 굉장히 큰 나무들이 벌목된 흔적도 있었고, 뭐 돌무더기, 합판, 자재들이 널려 있어서 분명히 공사가 진행 중인 거를 이렇게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포크레인도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문 기자님 갑자기 저하고 앉은 키가 비슷해졌네요. 아, 제가 자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자 계속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농어촌 관광경단지로 지정이 되고 네. 지역만 도시가 된 거니까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주도가 이곳에 대해서 지난 5월 19일자로 이 토지주가 소유한 22필지를 이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로 지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 도면을 일단 고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작은 내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 690억 원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게 뭐 착공계를 내고 뭐 주 결과가 나오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가 이것을 지금 현재 단계는 제주도가 이곳을 검토해서 그래 지정해도 되겠어 하면서 지연 고시를 한 거지, 개발을 시작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착공계 제출하고 착공 허가가 나고, 그럼 그때야 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을 확인한 게 한 2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2011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2011년에는 울창한 산림,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산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불법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뭐 자꾸 제가 행정을 자꾸 비판하는데 제주도, 근데 이거 행정구역상 서귀포죠? 맞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분명히 모를 수가 없을 텐데 2만여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인데 네. 그 매번 그 초지나 이런 걸 드론이나 이런 걸 매번 확인하고, 특히 무연분묘, 그다음 분묘조성관련 매번 체크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걸 체크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이게 한숨만 더 나오는데요. 서귀포 행정당국이 뭐 사실 확인을 한 건지 뭐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제대로 된 현장 확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또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이게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이제 보는데요. 제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감귤 농정과에 이 산림훼손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부서에 알렸는데, 이 공무원의 황당한 해명, 그리고 나중에는 각 부서한테 이 책임 회피를 하는 좀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사업자가 뭐 용도는 개발허가 신청서를 내면 현장을 담당자가 보고 꼼꼼히 맞죠. 확인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런 황당한 해명을 들었는데 어떤 해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안 물어봐 주시면 어쩌나 했는데, 좀 해명이 황당해서 저는 이제 한편의 뭐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산림훼손 의혹을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그것은 뭐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에서 처분이 어려워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뭐 공소시효가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공소시효 판단은 행정이 아니고 사법당국이 하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행정은 불법 정황을 포착을 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림훼손을 했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당연히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요거 끝나고 또 다른 거짓 해명이 또 이어져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그곳은 산지 일시 전용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라는 건 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일시로 사용하겠다, 어떤 산지를. 그러니까 뭐
산지를 전용하지 않고 신고한 기간 동안 타 용도로 사용한 다음에 다시 산지로 복구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설마 2만여 평을 산지 전용 허가를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산지 전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2만 평 하려면 엄청난 많은 돈이 그렇죠. 들 겁니다. 그래서 한 560평에 대해서 2022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용도는 물건 적치용 요렇게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물건 적치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건을 적치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560평을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네, 그 주변을 그냥 마구마구 막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정확합니다. 이게 뭐 우리 소위 꼼수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행정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죄질이지만 2022년에 분명히 일시 사용 허가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행정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그 주변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 요거는 저는 뭐 용납할 수 없고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요만큼 뭐 손바닥만큼 훼손된 게 아니라 자그만치 축구장 9개 규모의 산림 훼손이 있었는데 몰랐다. 요거는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저 계속 의의를 제기하자는데 그제서야 행정이 이제 부랴부랴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그리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가봤더니 2017년과 18년에 지선충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다. 그래서 나무가 유실된 거다라면서 이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엄청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닐까요? 네? 사실이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럼 딱 뿌리치 뽑아가요, 그냥 뿌리치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저도 뭐 새로운 사실이 하나 알았습니다. 요즘 제선충병, 태풍 아주 센스가 있어서 네. 제선충병 걸리면 나무가 없어지고 네. 또 태풍이 지나가면 숲에 길도 나고 새로운 나무도 자라고 뭐 콘크리트에 뭐 주차장도 생기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산림 훼손이 네. 재선충병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훼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훼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재해라고. 재해라고. 네. 그렇게 이제 있을 때 그런 황당한 변명을 했는데 아니 이게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무슨 책임이 아 여기 어느 시예요 이게? 말씀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네. 이 서귀포 시를 대변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저는 근데 이종호 시장님께서 이 서귀포 시민들의 건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 네 맞습니다. 앞장서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정말 자연에 대한 건강 이런 거는 너무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사법당국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일단 대표가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입건. 일단 다행히 대표가 이제 뭐 모든 것 사실 혐의 대부분을 좀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일단 8월 안에 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서 좀 보완 수사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미흡하니까 보안수사 내렸겠죠. 뭐.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보완 수사로 내려왔는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 검찰이 보완 수사를 내렸다는 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검찰이 추가 조사를 내렸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명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처럼 말했는데 2000년대부터 들어오면 상수가 되는데 일반 묘지를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틀 후에 바로 행정당국에서 바로 명령을 떨어지거든요. 원상복귀. 그런데 2만여 평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문세현 본부장님의 그 정열적인 취재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는 그래요. 다행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참 다행이지만 절대
두루뭉술하게 끝나서는 안 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 아까 말한 카르텔부터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어떤 한 점의 의혹도 남겨도 되지 않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서귀포시와 제주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경찰 당국이든 이게 나중에 검찰에 송치되든 했을 사법당국에서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산림 훼손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단초를 제공하고 열심히 취재한 우리 문서영 기자님 다시 한번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문세현 본부장도 그렇고 여기 다 계시지만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철저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법적인에서 우리가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구르지 않고 이렇게 취재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두렵지 않게 진솔낸 언론 직필의 그런 마음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낸 거니까요. 네, 하여튼, 다음으로는 우리 양지훈 기자님께서 네. 그 계속 우리 1회차부터 우리 다루기를 원했던 네. 기관장들 취임 1주년 관련된 어떤 네. 과정에 대한 우리 양 기자님과 기자들이 보는 언론인들이 보는 어떤 시각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네. 세 분의 기관장을 평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한 게 공무원의 사회에 정서적으로 그 지도자의 사상이나 이런 이념이 파고들면 6개월이 지나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간의 느낌은 뭐 50% 100%였다. 전 정권하고 전혀 변화도 없고 상세히 얘기하자면 먼저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오영훈 도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행됐을 때 제주 가장 8년 동안 제주에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제주 반대 단체들과 자주 소통을 통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기반해 갖고 보류라든지 아니면 반대 입장을 갈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주민 투표를 안 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약간 그 중심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법 리스크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제가 걸린다면 한쪽 뇌는 도지사겠지만 한쪽 뇌는 사법 리스크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온적인 모든 정신을 통해 갖고 한 곳에 집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몰두하지 않은 한 곳에 그 행정 도지사로서의 제주도 행정수장의 모습이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뭐 그 외에 뭐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15분 도시 조성 UAM 그 개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여론에도 잘 안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혼돈의 상황이 묻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 초창기입니다.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어쨌든 기대를 가져보고요. 어쨌든 잘 하리라.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빨리 이 문제를 빨리 끝내야 어쨌든 간에 뭔가 결정되죠. 어쨌든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상당히 붕 떴다? 좀 그런 느낌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붕 뜨듯이 갑자기 이렇게 원래는 이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공중부양. 네, 공중부양하듯이. 우회는 알다시피 간단히 얘기한다면 사상 최초로 예결특위에서 심사부를 했거든요. 도청. 그런데 바로 한 주 지나자마자 갑자기 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도민들한테 설명이 없었고요. 유야무야 흘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청 예산도 의원 편가르기부터 시작해갖고 편법 사용 이런 하여튼 논란이 내부 유보금 제멋대로 전행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청과 마찬가지로 심사보류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임위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고 예결특위까지 바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도의회가 말은 강하게 하고 비판을 가하면서 통과시킨다는 건 도민 어느 누구도 내가 내는 혈세를 이렇게 아무런 의견 없이 도민들 의견 없이 차라리 그럼 공격을 하지 말던지요. 공격을 해놓고는 그냥 수면 아래에서 통과시켜줬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의회에 이번에 뭐 알다시피 음주운전에다가 네. 뭐 지금 법적으로 뭐 정확히 말했지만 성매수고 네. 이것까지 뭐 제명 처리됐습니다만은 뭐 의원으로 30세밖에 안 되는 기대를 많이 했던 도내 최연소 도의원으로서 했는데 상당히 그 의원을 그만두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들 선배 의원들이 이 아까운 인재를 놓치게끔 한데 뭔가 길 터지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걸 마련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다시피 도의회가 항상 뭔가를 하려고 칼을 꺼내들어서 이렇게 휘두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나와서 휘둘렀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면 나중에 도민이 의회 칼 휘두르는 칼에 대해서 그 칼끝에 대해서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뭐 도든 의회든 민생 안정 뭐 그래서 추경 예산 했다 했지만 결국은 꺼내서 야 너네 추경 이거 안 돼 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결국은 무도 썰지 않고 그대로 칼집에 넣어다. 여기 앉아. 예. 그래도 이 칼집에서 꺼냈다는 자체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 게 그래도 같은 소속의 정당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것 자체에도 많은 연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부중학교라는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비판을 자꾸 했는데 어쨌든 서부중학교 최초로 교육청에 의뢰를 뭐 요청을 한 거나 이 비중 이 신대단을 외도 주민들의 그 20여 년 동안의 그 숙명의 그 요청이었던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다 된 건 아니고요. 그 문화재 심의를 해갖고 지금 옆에 큰 고인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문화재청이 어떻게 할까 그 심의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원래 스타일상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진짜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그 강동선 행정국장님이나 김광수 교육감님 정말 잘하셨고요. 정말 원래 이거 교육감님이 공약이 아니거든요. 그럼 되게 공약이 아닌 경우는 뒤로 내버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도 인근의 주민들, 학부모들이 요청을 들어준 것은 상당히 감사한다는 말을 대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 서부중학교 하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송창권 의원님 아니십니까? 네. 그분 의원님에 대한 공도 잊으면 안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숟가락 얹는다는 말이 그 막 돌고 있어요. 정당법에 어긋난 현수막을 다 쳐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보니까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송창권 의원님이 진짜 지역구 의원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막상 했던 송창권 의원님의 현수막은 없고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분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양대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숟가락 올려놓는다? 이거는 진짜 정치적으로 저는 해서는 숟가락 치고 크네요. 국자. 숟가락이 너무 크네요. 국자라고. 네. 국자도 커요. 교육청에 비판을 한다면 제가 여러 번 비판했지만 이 주차장 문제 노영동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문제였던 교육청 주차 문제 이거는 교육감님이 기자회견 때 뭐 제가 질문했지만은 주차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교육감님은 제 임기 내에는 할 수 없다 포기 선언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교육청이 지금 3중, 4중, 5중까지 지금 주차되고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도청이나 그 다음에 도의회에 지금 차를 주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엄청 또 많은 민원도 발생.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걸 교육감들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공약이 아니라고 아니면 뭐 지금까지 전임 도정에서도 못 해결한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노력을 하십시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이제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포기한다는 말씀 마시고 그렇지.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노력하는 거죠. 모습을 네. 보여달라.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우리 도민들 다 합니다. 땅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워낙 땅이 비싸니까 그 부지 내에 어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기를 하다뇨. 그 옛날에 경찰청이 있었던 자리 지금 경비단이 자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경비단을 찾아오는 도민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지를 그러니까 부지를, 이용할 수 예. 있도록 뭐 경찰청과 협의 뭐 이런 MOU라는 거, 체결. 네, 예. 그런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 교육청 부분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감님의 소통 방식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교육계 수장이든 뭐 행정계 수장이든 녹아들기 위해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들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교육감님의 소통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내부적까지는 녹아들지 않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 부분이 교육감님이 말한 소통 부분이 교육청 내부에 들어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혼자 소통하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뭐 공수표 이런 얘기까지 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저 부분 상당히 아쉽고요. 그 다음은 우리 양재영 기자님께서 우리 지금 저희도 문학의 소식 한번. 회장에는 뭐 아시다시피 양준영 회장님이시고 부회장은 김순신 부회장. 그 전에 안상근 부회장. 이분은 전 중등교장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조직? 제주문인협회 임원 간부님들을 말씀드리는데 제주문인협회 임원들을 말씀드리는데 안상근 부회장님이 전 중등교장,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현재 윈드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김순신 부회장은 전 초등학교 교장,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뉴제주일보 해연풍 필진, 뉴스라인 제주 자청비 필진을 맡고 있습니다. 이명혜 부회장은 전 MBC 시청자위원 그리고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분과장들이 선임이 됐는데요. 시분과위원장에는 시 잘 쓰는 문상금 시인이 선임됐습니다. 시조분과위원장은 장승심, 소설분과위원장은 김현자, 스필분과위원장은 조옥순, 아동문학분과위원장은 박희순, 희곡, 평론, 번역분과위원장은 김세미호 위원장, 사무국장의 자효순 이렇게 임명돼 가지고 지금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문인협회 회장 선거에 좀 상당히 좀 잡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관 해석을 두고 각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분분했는데 요 부분이 그 좀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잘 넘기고 지금은 거의 화해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이 많네요. 네. 왜냐면 사실 문인협회 이러면 굉장한 지성인들의 모인 집단이고 또 굉장히 감성이 따뜻할 것 같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회장 선출을 두고 굉장히 좀 나쁘끄러운 뭐 광경이 연출이 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관심을 안 갖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선한 것도 보면 탕평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로 인재를 널리 쓴다 뭐 이건데 하여튼 그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인재를 널리 등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인협회가 더 활성화되고 문학 활동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들의 수다가 계속 방송을 할 거잖아요. 네. 혹시 이거 보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나 이런 거 좀 한번 취재해 주세요. 아니면 나 이런 거 궁금해요. 요거 좀 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취재를 해서 궁금증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아니면 제보도 좋습니다. 네, 제보도 좋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되고요. 네,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네. 아침에 문인협회에서 탕평책을 냈다는데 제발 정치권하고 뭐 교육청, 도청, 도의회 다 이렇게 탕평책을 써서 더 이상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맞춰버리면 맨날 혼자 맞추십니다. 계속 맞춰버리면 도대체 어디 뭐 중요한 거 약속이 편집하십시오. 맨날 혼자 맞추시는 예. 그럼 오늘 이거 세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끝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Now please